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8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좀 변했나요? 예, 개인 소형은 소폭 오르고 개인 중형은 또 소폭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전주 대비 30만 원이 상승한 2,93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8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보다 30만 원이 하락한 2,57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500만 원, 5톤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개인 소형이 모처럼 올랐습니다. 왜 이런가요? 개인 소형은 그래도 찾으시는 분이 꾸준히 늘기 때문에 들어오는 매물이나 판매되는 매물이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요즘 매물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소폭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들어온 물건 매물이 적체되기 시작한 거죠. 나가질 않고 계속 적체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개인 소형은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거리네요. 예. 개인 중형도 2,600선에서 무너져서 2,570만 원에 거래되는데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주일에 많이 나가야 한두 개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개인 소형은 소폭 오를 것 같고요. 개인 중형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서울 사시는 분인데 52년생이세요. 52년생이신데 나보 차량 2015년식을 끌고 다니셨는데 올해 타다 보니까 키로수가 40만 킬로 이제 가깝게 육박했는데 이 나보나 다마스가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돼가지고 2021년도에 단종이 되고 생산을 안 하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에서 연식 좋고 키로수 적은 걸 찾아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보가 본인 체형에도 맞고 나보를 또 찾으셔가지고 저희가 마침 2021년식 45,000km 탄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교환을 해드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력도 좀 계신 분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인데 충주에서 과수원을 또 크게 하시더라고. 4,000평짜리 사과 과수원도 하고 이거 용달도 병행해서 하는데 과수원에 일이 없을 때는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이 나보 차량으로 영업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큰 돈벌이는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무슨 일거리를 과수원에 일이 없을 때는 뭐라도 해야지 일을 안 하면은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좀 누가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돈벌이를 떠나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졌던 2015년식 나보는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수출을 내보냈거든요. 키로수가 많아서 국내에서는 판매가 어려워가지고 수출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드렸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21년 마지막 모델로 해서 바꿔드렸는데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과수원에 저희가 사과 체험하러 꼭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요즘도 다마스나 라보를 찾는 분들이 계시네요. 기존에 나보나 다마스로 일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 차를 꼭 찾으세요. 이게 연비도 좋고 도로비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좀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단종되다 보니까 키로수가 많은 관계로 고장도 작고 그래서 키로수 적고 최근 연식 마지막 단종 모델로 찾아서 바꾸는 거죠. 예. 대표님 매매 상사에도 다마스나 라보를 좀 보유하고 있나요? 전에는 저희가 열 몇 대를 갖고 있다 다 팔리고 이제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시중에도 나보 다마스가 없고 연식 좋은 거는 초창기에 나왔던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키로수 많고 오래된 물건은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수출로 내보내고 있어요.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그 화물차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화물차를 갖고 계시다가 팔면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예.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명의 이전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요. 예, 영업용 차량은 사는 분과 파는 분이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분은 일단 차량 등록증, 그 다음에 인감 두통, 그 다음에 인감 도장, 그 다음에 화물 운송 허가증, 그리고 차 앞에다가 붙이라고 주는 게시물 사진표가 필요하죠. 이것만 있으면 되고, 예, 사는 분은 서류가 몇 가지 더 필요하죠. 일단은 본인 차량이 있으면 본인 차량 등록증, 차량이 없이 신차로 진행하게 되면은 신차 차량 제작증,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감이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인감이 2통, 인감 도장,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증명사진 2장, 그 다음에 이분은 면허증, 화물 종사 자격증, 이게 필요하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전하려는 넘버가 유효한지 또 이전 가능한 상태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확인이 이 번호가 정상적인 번호인지 명의 이전이 안 되는 번호인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요. 저희 전산이 구청 전산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원부 조회를 하면은 그 차량에 걸려있는 공과금이나 범칙금이 있으면은 이전 자체가 안 돼요. 이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차량에 압류가 없을 때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전 들어가기 전에 전산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죠. 예, 예. 영업용 넘버 명의 이전은 어떤 기관에서 진행하나요? 영업용 면허 이전은 구청에 보면은 교통행정과 소형 화물 담당이 있고 중형 화물 담당이 있고 대형 화물 담당이 있거든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톤수에 맞게 쉽게 말해서 1.5톤 미만이라면 소형 화물 주무관에게 이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출하게 되면은 이 주무관이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처리 기간은 5일인데 접수한 날 하루, 토요일 하루, 일요일 날 하루니까 8일 안에는 무조건 명의 절차가 다 끝나는 거죠. 이전 절차가. 네. 예, 예. 타시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 주소지 구청에서 처리해야 할 건 뭐가 있어요? 일단 타 시도로 전출을 할 때는요. 제가 인천에 살다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 했을 때는 본인 사는 구청에 가서 전출 신고를 하는 거죠. 부산으로. 그러면 부산으로 이 서류가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법정 처리 예정 기간은 15일인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이사 가는 지역에 인허가가 떨어지면 통보가 가요. 그러면 가서 자동차 번호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거치고 시도간 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네. 예, 예. 이전 절차 완료 후에요. 해당 지역별 용달협회에 가입해야 되나요? 용달협회는 쉽게 말해서 인천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부산으로 갔다 하면은 인천 가입한 것은 탈퇴를 하고 부산에 가서 재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참 모순된 거죠. 인천에서 가입한 걸 그대로 인정받아서 부산에 가서는 가입비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화물협회는 이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인천에서 한 것은 인천에서 소멸이 되고 부산에 가서 다시 돈을 내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게 잘못된 제도죠. 예, 예. 넘버 이전 후에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변경된 차량 번호를 통보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인천 30파에 1234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차종으로 바꿨을 때 다시 보험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인천 번호에서 부산으로 가면 부산 번호를 교부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서 수정을 해야 불이익을 안 당하죠. 예, 예. 주소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넘버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또 미완료 시 불이익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타도로 이사 갔을 때는 15일 안에 그 지역에서 다시 새 면허를 번호를 교부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교부를 받지 않고 이사 갔는데 그 상태에서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과징금이 좀 과하게 나오죠. 예, 예. 영업용 번호판 이전을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못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전문적인 매매업소에 맡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의 앞에 보면은 이전 전문으로 해주는 대행사들이 있거든요. 예, 대행사에 맡기면은 일정 금액을 내고 대행사에서 이전을 해주는데, 수수료 명목으로는 그게 많이 받지 않고, 그 차가 명의가 바뀌면은 그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이 새 걸로 다시 교부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화물차 명의 이전 절차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며칠 전에도 우리도 실수한 사례가 한 건 있거든요. 25돈 넘버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 팔로 오신 분한테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이 남바는 카고 남바입니까?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확인을 했고, 차량 등록증을 보고 저희는 진행을 했는데, 차량 등록증에도 카고로 돼 있고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돈을 지출을 하고 매입을 해서 사는 분한테 이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인가가 완료됐는데, 이걸 1차 이전해가지고 화물협회에 가서 이분이 새 차를 뽑아가지고 신차로 가서 신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 대폐차 공문을 끊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전 차주가 저거한테 고시한 내용하고 틀리게 25돈 이 남바가 카고 남바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실어 날리는 특수 남바라 일반 카고로 갈 수가 없는 남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 증명을 다시 발급 못 받아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하는데, 이전된 차량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거죠. 원위치로 돌리고 구청에 들어가 있는 허가권을 다시 취하해가지고 원상 복귀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도 소비되고 좀 금전적인 손실도 좀 뒤따랐죠. 그러니까 파시는 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어느 용도로 쓴가를 정확히 저희한테 고지를 해주셔야 서로가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지를 잘못 해줘가지고 사시는 분이 기간을 일을 못 오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배상을 해줬어요. 네, 그런 일도 있군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1월 8일입니다. 개인 소형이 조금 오르고 개인 중형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 외에 뭐 화물차 번호판은 평상시처럼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화물차를 팔고 나서 명의 이전을 안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가 잘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